이은주의 심리학 논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현재 유아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습니다. 용어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아용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윕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용은 위스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은 웨이즈, K-웨이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K자가 붙는 것들은 K-윕시, K-위스크, K-웨이즈 이렇게 K가 붙는 거는 한국어로 번역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런 매뉴얼은 세계 공용입니다. 단지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매뉴얼화가 되어진 부분들인 거고요. 조금씩 각 나라 문화권마다 언어적인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력을 측정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능 검사 중에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으면서 가장 신뢰로운 검사 도구가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들한테 검사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숙달된 임상심리사한테 받는 게 매뉴얼화돼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사는 측정하는 영역이 4가지거든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정신 운동을 측정하는 처리 속도 4가지 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지표가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 이해 지표가 측정하는 그 능력은 개인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지각 추론 같은 경우는 창의성,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동작성 지능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각 추론 부분에서는 시지각 운동 협응 능력을 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선 손으로 어떤 과제를 완성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러한 능력은 타고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그 능력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작업 기억에서 측정하는 거는 주의 지속력, 주의 집중력,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만약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현재 이분의 학습 능력,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이 좋은 거죠.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학습하고 단기적으로 기억한 것들에 대해서 인출 능력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측정하는 거는 동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운동 속도, 동기, 열정.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10 이상이 좀 되어져야지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능검사가 꼭 인지적인 어떤 밸런스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 문제를 측정을 하는데 지능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각 추론이라든지 그 처리 속도에서 점수가 낮다면 이분들은 아동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우울이나 의기소침을 염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동작성 지능에서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서 정신운동 속도가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측정 가능한 검사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 나와서 인지적인 밸런스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는 5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가장 이상적인데 10점 이상인 15점 이상이 난다 그러면은 인지적인 불균형이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불균형에 대한 원인들은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상담은 전문가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에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이상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정도 사이의 아동들이 받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위스크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용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고2 후반부에서 고3은 K-웨이즈라고 하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그 진로 부분에 있어서 이과형 인재인지 아니면 문과형 인재인지 이런 정보도 좀 줄 수가 있고요. 어떤 과목을 더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웩슬러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인지적인 균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점은 보완 가능하고 강점은 더 발전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보완 가능하다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유아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지능은 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유치원 때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내가 인지적인 그 패턴이 상승 모드로 이렇게 내가 잘 갖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능이 110 이상이 되면 유능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판단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처 능력을 측정을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과 대처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웩슬러 검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검사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내 인지 상태가 좋을 때 하루 일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중에서 본인이 컨디션이 최상일 때 받는 것이 더 적합을 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과음을 했거나 건강 상태가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보다는 좀 건강할 때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사자 변인으로는 임상심리 전문가라든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든지 숙련된 임상심리사한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선택을 할 때는 임상심리사 분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해석 상담을 검사 결과보다 해석 상담 때 얼마나 많은 코칭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 상담을 풍부하게 잘해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